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짠돌이 만수르입니다. 죄송스럽게도 영상을 자주 못 올려서 오랜만에 유흥 관련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댓글 중에서 유흥업소 관련해서 사업적으로 설명을 좀 많이 풀어달라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유흥업소 이야기 해가지고 제목을 붙여서 꾸준히 영상을 좀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것들은 네이버 지식인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제가 거기에 나오는 질문들을 실제적으로 제가 10년 이상 유흥업을 하면서 느낀 거를 그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당 제목 하나 해서 한 개씩 계속 올릴 거니까요. 요거 보시고 유흥업을 공부하시고 혹은 더 배우고 싶거나 같이 부천이란 동네에서 장사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흥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정식 재판으로 가겠죠. 그때 판사님의 선고유예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성년자가 어떤 방식으로 왔냐에 따라서 선고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원아웃으로 일종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미성년자라고 칠게요. 이 친구가, 미성년자인 친구가 손님으로 유흥업소에 오냐, 그리고 혹은 이 친구가 뭐 여자건 남자건 상관없이 접대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여자 접대부를 할 수 있죠. 도우미, 여자 도우미. 남자는 남자 도우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성인만 가능한 건데, 만약에 미성년자가 손님으로 왔을 경우에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안 해서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에 어떤 사유가 있다면 선고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미성년자가 손님이 아닌 도우미, 접대부로 취직을 할 경우에는 일종 원아웃입니다. 한 방에 날아가요. 그러면 일종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금이 한 방에 날아가는 것이고 2년 동안 그 자리에 일종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그 소방법에 맞춰서 2년 뒤 소방법에 맞춰서 인테리어를 다 부신 다음에 새로 해야 됩니다. 복도 크기도 맞춰야 되고 스프링클러도 이제 설치를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진다. 그래서 미성년자일 때는 둘 다 받으면 안 되지만 도우미로 받는 게 훨씬 처벌이 큽니다. 그래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미성년자를 도우미로 쓸 때입니다.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요즘은 좀 법이 예전이랑 조금 다르게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손님이건 도우미건 왔을 때 신분증 검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성년자면 당연히 받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했다, 만약에 이러면 재판으로 넘어가면 현재는 진짜 완벽하게 위조해서 내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위조를 했다, 지문까지 검사를 했는데, 그래서 일을 했는데 나중에 적발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선고유예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대신에 변호사 선임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자료들 다 제출해야 되고, 따라서 신분증 검사를, 여기서 이제 노하우가 발생하는 건데, 신분증 검사를 꼭 카운터 CCTV 밑에서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 신분증을 검사했다는 것을 증거 자료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미성년자가 신분증까지 속이고 위조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연세가 높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장사를 하시는 이런 사장님들은
신분증 검사를 했고 정확하게 본다고 하는데도 못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 자료를 위해서라도 카운터 밑에 CCTV에서 꼭 신분증 검사를 하는 거를 사장님도 숙지를 하셔야 되고 일하는 웨이터도 숙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미성년자. 그리고 정식 재판 청구해서 선고유예 나오면요, 일종 기준으로 벌금 100만원보다 더 나와요. 더 나오고 영업 정지가 아마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 정도? 대신에 면허 취소가 아니니까요. 이거는 아니니까 훨씬 좋은 거죠. 대략적으로 미성년자를 걸렸을 때는 도우미가 아니고 손님으로 걸렸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500만원? 500만원 더 나오겠네요. 월세까지 감안하면 대략 1000에서 2000 정도의 손해가 날 것 같다.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에 벌금에 그리고 영업 정지까지 때리면 요 정도는 충분히 나가지 않을까. 대신에 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선고유예를 받으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최악인 거는요, 신분증 검사를 안 하고 미성년자 고정 아가씨로 취업시키는 거. 이거는 그냥 가게 날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또한 우리가 고정 아가씨를 뽑지만 아가씨가 부족할 때는 또 보도라는 사무실에서 아가씨들을 부르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이 사무실 자체에서 민자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신분증 검사를 꼭 해야 돼요. 만약에 민자를 보냈는데 걸렸어. 그러면 우리 가게 입장에서 여기 사무실에서 따질 거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사장 잘못이에요. 무조건 사장. 신분증 검사 안 한 사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유흥업소를 오픈하시려고 찾아오시면 항상 교육을 해드리는데, 그래도 이런 거를 좀 풀어드려서 영상으로 하나씩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유흥 관련된 컨텐츠를 시리즈별로 뭐 한 100개면 100개, 50개면 50개 이렇게 질문 하나하나당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어떨까 해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지금 영상 중에 또 저희 고정 아가씨가 출근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느라 저희 가게는 오지 말고 저희 구독자 가게 거기서 준비하고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 가게는 쉬고 저희 구독자분들 가게를 좀 도와드리려고 일요일날 나와 있고요. 여기는 제가 운영하는 가게인데 여기는 오늘 쉬는 날이라 그냥 영상 편하게 찍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20대, 제가 29살 정도 때부터 유흥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제가 막내였어요. 동네에서. 부천 중동에서 막내였는데 정말 텃세가 심했습니다. 텃세. 가게 오픈하면 별의별 똥파리들이 다 꼬였습니다. 뭐 깡패라는 친구들도 많이 왔고 형들이라는 사람들도 많이 왔고 보도실장인데 뭐 반달 깡패인지 일반인인지 모를 이런 사람들도 많이 왔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싸우거나 시비가 붙잖아요. 가게 사장이.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 가게를 없애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민자를 저희 가게에다가 계속 보내줍니다. 콜을 주면. 그리고 신고도 본인이 해요.
옛날에 이런 거 엄청 많았습니다. 부천 중동에. 그나마 지금 다 잡아놓은 거라 이런 나쁜 사람들이 없는 건데, 옛날에 제가 막내일 때는 정말 이런 일 많았고 일부러 가게 죽이기도 많이 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혹은 또 밑보였다, 보도실장한테. 그러면 보도실장들끼리 다 연합으로 묶어가지고 여기에 다 안 내려줍니다. 망할 때까지. 이런 경우도 정말 많았어요. 이런 경우도 지금은 거의 다 잡았습니다. 잡았고, 정말로 반칙하고 나쁜 놈들은 지금도 걸러내고 있는데, 간혹 옛날에는 진짜 심했어요, 이런 거. 그때는 미성년자도 많을 때고. 지금은 제가 그래도 중동에 있으면서, 부천 중동에 있으면서 옛날에 막내 시절에서 지금은 그래도 고참으로 됐어요. 저를 따르는 동생들도 많아졌고, 뭐 같이 열심히 하는 뭐 친구들도 있고, 뭐 저보다 형들도 있지만 다 같이 도와서 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많아졌고, 반칙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져서 지금 만약에 미성년자를 돌린다라는 게 또 얘기가 들리면 다 같이 합심해서 그 미성년자를 돌리는 사람을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도 지금 부천 중동에서 같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6월부터 해서 1년 반이라는 1년 한 3개월 요 정도 흘렸죠. 제가 융 이제 교육을 하고 오픈을 시킨 게. 현재 10군데 가게가 오픈을 해서 장사 잘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가지고 순수익이 1000에서 2000 요 사이까지 버시는 분들도 있고요. 500에서 1000 이 정도 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자 나는 곳 없고요. 잘 따라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열심히 유흥업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하는 이유가 재밌어요. 재밌고, 제가 아는 유흥 정보를 여러분들께 계속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한 영상을 꾸준하게 앞으로 만들어 드릴 거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유흥업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영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좀 너무 이제 낮에 관련된 거, 제가 낮밤 사업을 둘 다 하잖아요. 낮에는 커피나 아이스크림 사업도 하고, 그리고 뭐 그런 프랜차이즈 도와드리는 거, 뭐 88로간이나 무인 꽃집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있고, 인사이드 커피도 마찬가지고. 근데 밤에도 제가 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거든요. 바도 2개 운영하고 있고, 유흥업도 하고 있고, 또 우리 구독자들 가게 오픈한 유흥업소를 한 10개 정도 또 관리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밤에 일어나는 이런 사업 내용들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면 재밌겠다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고요.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유흥업이라는 거는 자리만 잡으면 정말 많이 법니다. 뭐 그렇게까지 많이 벌진 못하고요. 내가 하는 노동 대비 수익이 괜찮다. 한 1000에서 2000 순수익입니다. 순수익. 이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다. 다만 이거는 정말 자리를 잡은 베테랑이나 이렇게 벌 수 있는 거고요. 보통은 1000만원을 목표로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유흥에 관련돼서 유흥업소 청소년 출입 시 어떻게 되냐, 선고유예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영상을 남겼으니까요. 한번 또 재밌게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또 다음 영상에 또 그거에 맞춰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흥업소 이야기 짠돌이 만수르였습니다.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